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저희 세종대 건축학과 그 전공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과 홈페이지에 전공 과목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소개시켜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올해죠. 올해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게 그 1학년을 어떻게 뽑았죠? 네, 뽑는 그게 좀 바뀌었죠. 작년에는 이제 50명 정도를 신입생들이 이제 전부 다 건축학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번 연도는 이제 수시 이제 한 25명 정도는 수시로 해서 건축학과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명을 이제 정시로 뽑는 사람들은 공대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1학년들은 건축학과 이제 과 수업을 안 받고 그냥 공대 수업을 전체 받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별로예요. 네?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이 중에서 건디디 1이랑 표현과 매체가 이제 기말 때 결과물로 남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왔는데 표현과 매체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표현과 매체가 뭐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그런 걸 배우는 수업입니다. 보통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와 포토샵이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기 플로우 오브 워크라는 글자 아래에 있는 거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두 개가 이제 스케치로 한 거고요. 저기 사이트 에너지라고 써 있는 저거는 이제 일러스트라는 툴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에 오면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결과물을 판넬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랑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약간 이제 맛보기식으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오 뭐야? 오늘 되게 스케치를 잘한다. 잘 그렸다. 중간 과제였는데 현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을 소개하는 그런 과제였는데 이제 그 건축가 한 명을 고르고 건축물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약간 비례, 조화, 약간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그 건물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PPT로 만들었는데 보고서 형식이고요. 이것도 이제 약간 중간, 그러니까 기말 전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스케치 과제랑 같이 나오는 건데 건물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일러에 깔아두고 따는 거예요. 템플로 하나하나. 저희도 했던 거네. 건디디 1은 저희 건축학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라이노라는 툴을 배우는 그런 수업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저 교수님이 이제 레퍼런스를 하나 딱 던져주고 그거를 이제 일정 개수를 만들어 오는 게 중간이랑 기말 과제로 나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거는 기말 과제 결과물이고요. 먼저 중간 과제 때 만들어놨던 50개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게 중간 과제 때 만들었던 거. 중간 과제 때 이렇게 50개를 만들어가면 기말 과제 때 이거를 저렇게 빨간색 면이 다 단면이거든요. 저렇게 다 잘라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50개를 다 해가지고 재밌다.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라이노라는 툴을 배우는 수업이고요. 열심히 하면 좋죠. 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자 이제 2학년 2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긴 거야. 정년에 그 교수님께서 추가를 할 건데 어떤 과목이 좋겠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었잖아요. 이거? 홍찬 교수님. 정홍찬 교수님께서 그 물리를 해야 되지만 물리를 할지 데이터베이스를 배울지 막 이것저것 저희한테 물어봤었는데 저희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추가. 건디 2. 건디 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건디기 2 같은 경우는 그래스호퍼를 사용해가지고 그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교수님이 예시를 보여주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 보라 하고 그래스호퍼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목이었는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아마 자료가 안 남지 않았을까. 그래스호퍼가 뭐 하는 툴이죠? 그걸 이제 이분이 설명해 주시면 그래스호퍼 장인이거든요. 그래스호퍼가 뭐죠? 그래스호퍼는 일정한 규칙성을 띠는 불규칙한 문양들을 만들 때 쓰거나 아니면 뭐 반복적인 작업들을 그래스호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냥 가벼운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재사용하기도 좋고 뭐 예를 들면 뭐 2, 3학년 때 하는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 뭐 창 틀을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벽만 모델링을 하면 창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좀 나만의 알고리즘들을 이것저것 만들어서 좀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복잡한 패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라이노에 있고 또 안에 뭐 레이디버그나 뭐 갈라파고스나 이런 되게 AI랑 접목되어 있는 여러 플러그인들도 많고 되게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주 재밌는 툴입니다. 변태 같아요. 3학년 1학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3학년 1학기에는 주로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약간 학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공 및 관리라든지 뭐 법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 설계를 할 때도 도움을 꽤나 받는 그 전까지는 전혀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하다가 이때부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뭔가 시작되는 그런 과목들이 좀 주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시공 및 관리 같은 경우 특히 그걸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되게 도움은 많이 돼요. 해보죠. 이게 그 머슬 메모리라고 몸이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시공 2년 전에 들었는데 3학년 1학기 과목인가요 저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거의 한 4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이 영상 과제를 내주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형을 안 만들고 모델링을 하고 영상 렌더링을 뽑아서 그렇게 과제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나레이션으로 뭐 시공 설명 같은 걸 깔아가지고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서 냈었는데 힘들었죠. 근데 정말 그 과제를 하면서 또 그런 레포트 과제가 많잖아요. 김한수 교수님 과목이. 근데 딱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겠는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딱 그 시공 과정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설계를 다음 학기부터 설계를 할 때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좀 과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몸이 기억하는 게 많았던 과목이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저희 기자단 내에서는 크게 자료를 잘 구하지 못해가지고 혼수 수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영상 자료를 입수해 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이후에는 기계를 설치하여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백승찬 군께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 외에 윤가영, 이지원, 전홍화 님께서 이렇게 팀플 4명이서 팀플로 진행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죠.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비슷한 난이도의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재료와 디테일이라는 수업인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거의 스튜디오에 버금갈 정도로 과제가 많죠. 그 중에서 재료와 디테일 그리고 도시 설계 과목의 과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와 디테일 최종 패널이죠. 아, 네. 채원 씨께서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 한번 재료와 디테일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말 그대로 그 재료와 디테일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인데 이제 대체로 설명이 비슷하네요. 1학년이나 뭐 4학년이나 뭐. 아주 저희 학과가 과목명을 아주 잘 지어놓은 게 그 이제 건물을 설계할 때 우리가 그냥 이 공간과 그냥 뭐 구조와 이런 큼지막한 거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특히 인면에서 이 재료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내는 느낌이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면부터 마감까지 이제 차례차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인데 이제 총 1차, 2차, 3차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3차 과제는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하나 디자인을 해서 이 사이트에 어울리는 그런 그 작은 파빌리온 느낌의 그런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이제 재료와 디테일 수업에서 총 한 학기 동안 배운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재료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장치를 고안했다 해서 이게 실제로 나타나면 이런 느낌이고 지어질 때 도면은 이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좀 발표를 했었던 그런 수업인데 정말 그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지식을 총 활용하는 그런 총체적인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거의 발표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설명 아주 잘해주시네요. 재료와 디테일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게 이거를 3학년 2학기 때 배우고 4학년 1학기 때 저희가 스튜디오 수업으로 그 실시 설계, 통합 설계를 진행하거든요. 그거를 할 때 사실 이 재료와 디테일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열심히 들읍시다. 화이팅! 도시 설계. 도시 설계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축 설계 정도 스케일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이제 그런 과목들이 주로 있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도시 설계를 배우면서 뭔가 좀 더 이제 스케일이 넓은 도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만들어주는 누구시죠? 김영욱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김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유튜브 계정도 만드셨는데 유튜브 계정 이름이 뭐더라? 김경욱의 도시탐험대. 아이고야. 재밌겠다. 저희 스스스 기자단은 김영욱 교수님의 도시탐험대를 응원합니다. 잘 네. 지으셨다. 개인적으로 저 과목은 너무 추천하는 게 김용욱 교수님 수업은 전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과목에 그 과제 부담이 없죠. 뭔가 그 유튜브 채널명처럼 정말 그런 도시 학생들한테 뭔가 그런 도시 얘기해 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 도시 설계 그 다음에 아마 그 공간과 사회라는 과목이 또 5학년에 올라가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김용욱 교수님 수업인데 비슷한 결로 되게 도시적인 도시의 이야기를 정말 도시를 정말 사랑하시는 한 명의 그 교수님께 그런 되게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어서 저거는 물론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정말 재밌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던 게 마침
그 공모전이 한 개가 겹쳐가지고 교수님이 맞아요. 그 공모전에 제출할 겸 영상을 만들어 보라 해가지고 했는데 가장 큰 주제는 서울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죠. 그걸 이제 그 도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서울시의 문제가 뭔가가 이제 그 공모전의 테마였고 저희가 그걸 이제 과제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김기한 씨가 아. 네, 자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이 공모전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받게 될 성적에서 한 단계 올려서 준다고 했거든요. 받으셨나요? 올라왔는데 삐뿔이었어요. 아이고.